자, 개념학습 2-1의 구성주의 국제 정치학입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일단 이 구성주의 정치학의 지금 구성주의 입장에서 지금 국제 정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는 신현실주의와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에서 이 구성주의로 이어지는 국제 정치학의 주요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 월치가 주장한 이 신현실주의는 자, 이것은 무정부 상태의 어떤 국제 체제에서 각국의 생존 전략으로 물질적 능력의 보유를 중시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신자유주의는 국가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 협력을 장려하는 국제 제도의 역할. 자, 여러 가지 어떤 나라와 나라끼리 어떤 조약을 맺거나 그래서 어떤 연합 기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나토라는 데 가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나라들이 지원을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국제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한 이 구성주의는 자, 국가와 체제, 국가 체제의 국제 체제 어떤 상호 작용을 통해서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제 체제의 성격이 변해 간다고 보는 입장.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윈트는 이것을 다시 어떻게 홉스, 로크, 칸트 이렇게 이제 사회가 지금 변해간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게 돼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국제 정치학에서 구성주의의 기원은 신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국제 정치 이론을 주도했던 자, 1980년대입니다. 이때만 해도 결국 우후죽순으로 이제 강대국들이 막 생겨나는데 한쪽엔 미국이 있고 자, 거기에 뭐가 있어? 소련 또는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부상을 했단 말이야. 자, 이 상황에서 자, 신현실주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월츠는 자, 국제 정치가 단일한 중앙 권력이 존재하는 국내 정치와 달리 자,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그만큼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돼? 또 혼란을 잠재우면 되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국제 정세라는 것은 어느 나라가 지금 뛰쳐나와서 서로 간에 지금 어떻게 막 싸우다 보니까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나라의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떻게 유불리로 작용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거기 뭐 강철부대인가 보면 거기 뭐라 하니 참호격투 있죠. 이 중에서 나하고 얘하고 맞짱 뜨고 있는데 얘가 와가지고 갑자기 중간에 다리 딱 들고 가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처럼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이 무정부 상태 그만큼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야. 자, 이러한 무정부 상태의 국제 체제 속에서 각 국가는 하나의 개체로서 자국의 생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익은 서로 충돌이 되고 결국 각 국가는 자, 조자가 무슨 조자예요? 맞아요. 도울 조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도와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나를 좋아해야 된대요. 결국 뭐야? 그 뒷부분에 보시면 자존, 자립 이런 말로 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자, 결국은 스스로의 어떤 능력에 의존하여 생존해야 하며 자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사력과 같은 물질적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자, 이 군사력을 어디다 집어넣었다고요? 물질적 능력에다 집어넣네요. 자, 그러면 자, 신현실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 결국 국제 정치라는 것은 무정부 상태이고 되게 혼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 없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신현실주의적 입장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자, 월츠는 이러한 물질적 능력의 분포 상태에 따라 국제 체제의 균형이 형성되는데 이때 압도적인 물질적 능력을 보유한 강대국이 단 둘만 존재하는 단순한 양극 체제가 셋 이상의 강대국을 이루어지는 복잡 다극화되어 있는 체제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자, 두 나라의 어떤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양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얘들에 의해서 이렇게 균형이 유지가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한 사람이 더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지금 이렇게도 부딪히고 이렇게도 부딪히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게 더 불균형 상태에 의해서 더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신자유주의는 각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무정부 상태의 국제 체제에서 자, 자조를 강조했던 현실주의의 비관적 국제 정치관과 차이를 보인다. 자, 여기서 어떤 상태? 무정부 상태인 건 맞는데, 근데 아까 지금 위에서는 어떻게 속된 말로 여러분 말로 독고다이야. 혼자 살아남아야 돼. 자,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그게 아니라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서로 간에 거기에 대해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손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야 지금. 자, 이 이론에서는 국가 간의 이익이 항상 상충하지는 않으며, 자, 국가들이 서로의 생활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국가들이 조약을 준수할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 해도 속으로는 못 믿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발짝씩 서로 양보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 국가 간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규범의 준수와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때로는 국제기구나 또는 국제협약과 같은 국제제도를 이것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제도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 신자유주의 개념이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우아가는 그 신현실주의와는 좀 다른 점은 신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결국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협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는 자기 힘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고 본다면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로 간에 협력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제도 여러 가지 어떤 협약이나 이걸 맺음으로써 서로 간에 양립할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는 국제체제의 기존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주목한 이론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거야. 어떤 강대강의 두 개의 나라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거야. 이걸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냥. 그리고 이 상황에서 관심을 가진 건 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어떻게 통제를 할 거지? 이거에만 관심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냉전의 종식을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 냉전 종식 이후에 급변하는 국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분석 틀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 주목 구구식이야. 지금만 어떻게 잘 유지를 하고 통제를 할 거에 여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냉전 체제가 깨져버렸어요. 이제 화해의 무드로 돌아섰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건지까지 우리가 예언을 하지 못하는 거야. 분석을 해내지 못하는 거야 지금. 자, 이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바로 자, 세 번째 바로 구성주의가 부각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서 구성주의를 주도했던 이 웬트는 자, 월츠와 마찬가지로 국제 체제의 무정부 상태를 전제. 자,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무정부 상태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고정된 게 아니라 신현실주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정되어 있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다. 각 국가와 그다음 국제 체제의 상호 작용 속에서 변화가 되어 간다고 봤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자, 정체성이란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어떤 정치 문화나 자, 사상, 이념과 같은 이데올로기 또는 어떤 자기가 믿고 따르는 어떤 신념 체계 자, 이런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웬틀은 이 개체에 해당하는 국가가 자, 모든 큰 국제사회 안에서 한 국가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개체야, 개체. 근데 이 개체들이 모여서 뭐라는 거야? 하나의 큰 공동체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자, 해당하는 그 다음에 구조에 해당하는 국제 체제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 국가 간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국제 체제의 성격이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뭐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 국가의 정체성이 국가 체제의 성격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자, 또 반대로 국제 체제의 성격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 국가의 정체성도 바뀌게 되는 거죠. 상호적 작용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는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가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세 명의 특징적인 사상과와 연결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밑으로 갑니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 홉스적 문화는 자,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전제하는 것으로 자, 아까 신현실주의는 어떤 체제였죠? 완전한 냉전 체제죠?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떻게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상태라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지금. 자, 이 문화에서 모든 국가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의 상황은 지금 투쟁의 상황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문화 속에서 국가들은 서로 적으로 간주하며 자조의 원리에 따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된단 말이야. 즉 원리에 따라 자국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로크적 문화에서는 완전한 적대감이나 완전한 우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국가들 간의 경쟁이 존재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 문화에서 국가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경쟁을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과도기적 중간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때 이 세 번째 단계는 칸트적 문화에서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를 추구하지만, 자, 여기서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동반자로서의 인식,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자, 그래서 홉스적 문화에서는 이걸 적대적 관계로 봤다면, 자, 칸트적 문화로까지 왔을 때는 거의 동반자적인 어떤 관계로 지금 봅니다. 왜? 지금 같은 경우 지금 핵무기를 다 갖고 있는 나라에서 서로 간에 만약에 두 나라가 강대국끼리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3차 대전 자체가 인류의 멸망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같이 살아야 돼, 지금. 동반자적인 어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 문화에서는 국가들 간에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자, 우호적 관계가 형성된다는데, 우호, 자, 버드자에다가 뭐야? 좋아할 호자예요. 자, 그렇다면 서로 간에 상호적으로 어떤 관계, 좋은 관계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냉전을 종식한 것은 신현실주의자들이 중시했던, 자, 강대국의 압도적인 물질적 능력도 아니었고, 아까 물질적 능력을 뭐라고 그랬어? 군사력이라고 그랬죠? 자, 군사적인 능력도 아니었고, 또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중시했던 국제 제도도 아니었어요, 지금. 자, 구성주의 관점에서 웬트는, 자, 소련 내부에서의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를 냉전 종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소련이 이것 때문에 결국 언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바로 지금 이게 몇 년대였죠, 아까? 몇 년도였어? 70년도였나요?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을 넘어가면서 결국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반이 이때 넘어오면 이게 결국 어떻게 돼? 러시아한테 이제 패권을 넘겨주게 되면서 결국 역사 속으로 이제 소련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그리고 국제체제가 영구적 갈등과 전쟁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신현실주의 견해를 반박하며 이 홉스적 문화에서 로크적 문화로 다시 칸트적 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단계로 간다면 어떻게 가는 거야? 홉스적 문화에서 이제 칸트적 문화 쪽으로 이렇게 발전적 단계. 이거 뭐 진보주의, 나중에 뭐 진보주의나 이쪽하고도 연결되는데, 자, 이런 점에서 구성주의는 국제체제를 정해진 도식처럼 어떤 하나의 어떤 양식처럼, 정해진 양식처럼 파악하는 기존의 견해에서 벗어나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뒤에 내용 요약된 부분요. 자, 포인트 1번에 보시면, 자, 여기서 월치의 신현실주의는, 자, 국제정치라는 것은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국가 간의 이익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상충됩니다. 서로 충돌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조, 바로 스스로의 능력에 의존해서 생존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군사력과 같은 물질적 능력을 보유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순한 양극 체제가 오히려 복잡한 다극 체제보다 더 안정적일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월치는 결국 뭐를 인정하는 거야, 계속? 서로 상충하는, 충돌하는 것을 인정하고, 양극 체제 내지 이런 어떤 계속해서 냉전 체제가 계속 된다는 전제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비해서 웬트의 구성주의 입장이 되는데, 자, 웬트는 각 국가와 그 다음에 국제 체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국가는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여러 가지 정체성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냉전 종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뭐다? 정체성의 변화를 꼽고 있네요. 자, 또 국제체제는 이런 홉스적 문화에서 마지막 단계,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서 칸트적 문화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할게요.